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또다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19포인트, 0.51% 하락한 2179.3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6% 내린 741.0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에 기반해 변화를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계속되는 달러 강세와 어제 성장률 쇼크의 영향으로 또다시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그 변동폭이 조정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다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그 낙폭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을 하면서 10여 년 만에 가장 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상황 속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 역성장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진화하는 데 나섰습니다. 자,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시중 은행장들이 모인 금융협의회에서 현재 경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루었는데요. 지금 현 시장, 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은 이례적인 요인이 작용한 만큼 계속해서 이 낙폭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방송입니다. 비가 지금은 그쳤다고 하던데요. 오늘 불금인데 우리 방송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지속적으로 시장에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고 아마 좀 손실만 보다 보니까 많이들 머릿속에 이 복잡한 생각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복잡한 생각들 한 번에 날릴 수 있을 만한 이 불타오를 수 있는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충분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요. 코스피 계속해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상 이 코스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구곡간장이란 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구비고비 서린 창자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 정도로 마음이 꼬이고 마음에 한이 많고 마음이 치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최근에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상승하는 종목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수상 정고점 돌파는커녕 지속적으로 고점을 찍어준 다음에 하락세가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쌍저점을 이 쌍바닥을 찍어준 다음에 충분히 이제 우상향 나오나 싶었는데 다시 찍어주고 급락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더 하락해도 이상하지가 않을 구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까 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뭐 사실상 지금 상황이 이 역성장 자체가 이제 거의 끝나갈 것이다.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경제 성장률을 보나 사실상 미국의 지금 흐름을 보나 중국의 흐름 보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GDP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부채 비율이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회사 부채 비율은 400%가 오른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역성장이 더 나오지 않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제 생각엔 뭐냐? 단기적인 하락세가 더 크게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이 지금 손실나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 보시면 딱 60일선과 딱 121선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지수의 반등세는 언제 나오냐?
이 121선 닿기 전 바로 60일과 120일 사이 구간에서 지지를 만들어주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만들어주고 반등 나오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2179포인트를 찍어주고 있지만 저는 2150포인트까지도 열어두고 다음 주까지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코스피 종목을 굳이 찍겠다면은 저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실적주 위주의 코스피 관련주를 한다면은 시장과 무관하게 아마 반등세나 상승세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추가적인 하락세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코스닥은 어떤가요? 코스닥도 더 하락할까요? 제가 솔직히 이 히든스탁이 나와서 이 시장 브리핑을 해드릴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더 많이 해드렸었어요. 네, 코스피를 한두 번 할 정도면은 코스닥은 5번, 6번 해드릴 정도로 코스닥을 많이 해드렸는데 항상 얘기했습니다. 제가 항상 4월 중순부터 얘기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시장은 빠진다, 하락한다, 코스닥 시장 하락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갈 때도 어제도 얘기했죠. 어제도 제가 방송 마지막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일도 시장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하락세가 나와줬어요. 솔직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는 보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전고점 돌파 이후에 음봉이 연속적으로 거의 몇 개, 5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빠졌다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5거래일 내내 음봉이 나와주면서 하락이 나왔다는 건데 이 상황에서도 사실상 수익을 내고 급등이 나오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누가 들였다? 마르썸가가 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J솔루션즈 15% 급등이라든가 아니 SM라이프 디자인 40%라든가 충분히 어렵지 않았고요.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 오늘자에서도 상한가 2개, 3개 나왔습니다. 시장은 빠졌지만 상한가는 많이 나왔어요. 뭔 소리냐? 우리가 지금 더 찍어야 될 종목도 시장이 더 빠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더 하락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얘기하는 게 저점을 본다면 한 73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사이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길게 봤을 때입니다. 아니면 다음 주 당장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 지금 구간에서 이 조정이 좀 더 나와줘야 아까 얘기한 대로 61선과 120선 사이에 가운데쯤까지 와줘야 충분히 지수의 반등세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하락하는 시장 안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찍어야 될 종목도 시장과 무관하게 상한가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구산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까 우리 시장 정리할 때 시장이 이렇게 빠져도 상한가 나오는 종목은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29.92% 아주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혹시 시장에 강력한 호재가 들어온 걸까요? 네, 사실상 이제 솔직히 정말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걸어가다가 어떻게 약간 돈을 주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의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구리를 가지고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이구산업이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부산입니다. 제 고향인데 이 부산의 금년산이죠.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 바로 80조 규모의 구리가 발견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뭐가 됐어요? 구리 관련주들이 단체로 급등이 나와줬다. 실질적으로 서원이라든가 아니면 이고산업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대부분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를 만들어줬는데 그중 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솔직히 제가 걸어가다가 오늘 돈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금년산 안에 구리가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솔직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뒷걸음질 치다가 나온 상한가 종목 중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개별 종목들, 개인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책 관련된 종목들만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항상 얘기하죠, 제가. 항상 시장 마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최저점에 있는 종목 찍으세요. 최저점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세요. 분명 그랬습니다. 이곳으로또 보시면 고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최저점에서부터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종목이 이고산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상
종목들을 본다 한다면 서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구리 관련주로 급등이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최저점에서 천천히 기어다니다가 오늘자에서 구리 이슈 나와주면서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세 29.4%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해줬고요. 대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창도 이번에 구리 이슈를 받고 나서 같이 상한가를 만들어줬죠. 지금 우리가 종목을 찍는다고 한다면 얘기했죠. 개별적인 이슈 그리고 정책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최저점에서 올라갈 종목들이 상한가 플러스 본다 한다면 40% 50%까지 급등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구 산업은 우리가 길 가다가 우연하게 아주 드문 행운이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또 우리 마르스 전문가께서 드세요 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종목입니다. 바로 SN라이프 디자인인데요. 무려 40% 가까운 수익률을 저희에게 줬는데요. 마블이 진짜 대단하긴 한가 봐요. 지금 우리가 스튜디오 다들 마블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빠졌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이 어벤져스 관련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영화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틀 됐거든요. 이틀 됐는데 210만입니다. 하루에 100만 명씩 봐요. 하루에 100만 명씩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영화를 많이들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봅니다. 물론 집계된 게 내일까지 보고 계속 봐야겠지만 충분히 이번에 어벤져스 1, 2 이번에 아시겠지만 3 지나서 4죠. 4인데 사실상 지금 2, 3가 1000만, 1100만이에요. 이번 것도 충분히 1000만 넣는 거 어렵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러한 종목들 매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슈를 먼저 알고 사실상 이 종목이 왜 급등할지를 알고 미리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슈가 나오기 전에 미리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SM라이프 디자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다음 주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충분히 이번에 개봉합니다. 4월 24일에 개봉하니까 우리는 그 전에 매수해야 됩니다. 왜? 어벤져스에 1000만 나온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는 SM라이프 디자인이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 매수가를 드렸습니다. 매수하세요라고 드렸고요. 그 이후에 하루 만에 상한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한가 급등이 나 40% 이상 올라갔는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계속 홀딩하라 말씀드렸습니까? SM라이프 디자인을 계속 끌고 가세요. 이거 어차피 개봉해도 계속 많이 볼 거니까 끌고 가세요. 아니요. 전량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40% 정도 목표가 달성했고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여기 이상 보지 마세요. 전량 매도 하세요를 말씀드렸어요. 왜 SM라이프 디자인 전량 매도 드렸냐? 항상 어떤 종목이든 개봉 전입니다. 개봉하고 나면은 이슈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슈가 거의 끝나는 겁니다. 왜? 기대감이 죽으니까. 다들 영화를 보지 않겠습니까? 영화가 엄청 재밌던 엄청 재미없던 어차피 결론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충분할 때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내가 보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될까? 궁금함에 종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량 매도 사인 드린 거예요. 그 이후부터 주가가 우하향 하락세가 만들어졌죠. 실질적으로 우린 뭐다? 최저점에서 상한가를 갈 종목을 찍어야 되고요. 그 종목 고점에서 팔아야 되고요. 빠지기 전에 우리는 빠져나와서 새로운 종목을 또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지금은 찍을 종목 아직 많고요. 오늘 이구산업이 제가 상한가를 갖다 말씀드렸죠. 그랬었던 종목이 SM라이프 디자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아마 이러한 종목들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볼게요. AD칩스입니다. 오늘 13.6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계속해서 이 차트는 올라가는 추세이네요. 집단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건 뭐냐 한다면은 어벤져스 이슈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얘기했던 게 계속해서 5G만 말씀드렸습니다. 왜? 5G에 대한 정책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줘, 대기업에서 돈 줘,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5G 간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5G 안에 들어가는 바로 기술력, 바로 거기 안에 들어가는 모뎀 칩이 뭐냐? 그게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갑니다. 삼성에서도 돈 주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렸거든요. 그중 한 종목이 AD칩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점에서부터 종목 뭐라 했어요? 고점에 있는 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저점에 있는 종목이 바닥에서
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이슈로? 정부 정책적인 이슈로 충분히 급등이 나와주고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 오늘까지도 상승세가 만들어졌다. 시장이 빠져도 왜? 정책적인 이슈니까. 정부를 밀고 있는 이슈니까. 정부에서 밀고 있는 지금 산업이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슈가 개별적인 이슈에서 어벤져스를 거쳐서 5G까지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SJ 솔루션즈를 들여서 급등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뭐였어요? SJ 솔루션즈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과 5G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럼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5G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5G에서도 아마 핵심 종목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왔던 SML 디자인 상한가, AD칩스 30%, 40%이 후속으로 가장 크게 갈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지난 히든 종목의 AS 한번 볼게요. 한미 반도체입니다. 매수일 4월 26일로요. 목표가 1,1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큰 변동폭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이 종목 어젠가요?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종목이죠? 네네, 어제 이제 제가 히든 종목을 드렸던 종목이 한미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미 반도체를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시장이 1%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사실상 종목들 빠질만 해요. 대부분 다 마이너스로 빠졌고 음봉으로 빠졌고 다 하락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한미 반도체를 매수할 때는 어떻게 매수하라 그랬어요? 그냥 시초가에 바로 갖다 찍으랬습니까? 아니죠. 음봉이 나오면은 마이너스로 빠지면은 시초가 이하로 밑꼬리가 나올 때 매수하세요. 몇 번이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다른 종목들 다 음봉으로 빠지고 하락하고 급락했더라도 제가 어제 시킨 대로 음봉에서 매수했다고 한다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충분히 한미반도체요.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본전까지 왔거든요. 그럼 충분히 당연히 수익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킨 대로만 했으면 당연히 남들 시장 빠질 때 다 손실이었어도 시킨 대로 한 분들만 충분히 수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응만 안정적으로 잘해도요. 충분히 변동폭이 없는 종목이더라도요. 누구보다 더 큰 수익,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오늘 좀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었다면은 아마 이 종목도 뭐 꾸준히 흐름 본다면 좋겠지만 이 조용한 종목보다 더 크게 빠르게 변동폭 크게 할 종목은 오늘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여러분들과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많은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마르스 전문가께서 직접 전화 통화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벌써부터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역시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시니까요. 문자가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52,000원에 매수하셨고 30%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지 목표도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보니까요. 오늘 1.07% 하락하면서 36,9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봉 차트 보니까요. 일봉 차트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아래로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진단 좀 해주세요. 사실상 최근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얘기했죠. 이 정부에서 3대 중점 육성에 대한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였냐? 첫 번째가 비메모리였고요.
두 번째가 바이오였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미래자동차였거든요. 그 미래자동차에 관련된 수혜가 뭐냐 한다면 그 종목 하나가 일진 머티리얼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최근에 수소차든 전기차든 이 자동차에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니크를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찍어주고 저점을 찍어주나 싶었는데 음봉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뭐 성창오토텍을 본다 하더라도 고점을 찍어주고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진 머티리얼스도 당연히 상승세나 우상세가 나오기 힘들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수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52,000원입니다. 그럼 본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본전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저는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더 빠진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우리가 매도 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반만 저는 중장기로 잡고, 왜 정부의 정책이니까 중장기를 이 반절 물량만 35,62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라인 때는 일단 1차 목표가입니다. 상단에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고요. 42,500원 라인 때 돌파하는 거 보면서 많이 돌파했다, 또 돌파 못했다,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시면은 대응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JW 신약도 보이고요. 이 종목 한번 볼까요? SK가스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97,000원이고요. 물타기 계속하다 보니까 80%까지 갔네요. 2주째 계속 하락인데 손절해야 할지 계속 가야 할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SK가스 보니까요. 1.15% 하락하면서 오늘 86,0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보니까 한 4월 11일인가요? 93,000원까지 올라섰다가 내일이 쭉쭉쭉쭉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사실 SK가스가 단기적으로 좀 올랐었던 이유를 말씀드린다 한다면은 우리 LPG 차량이 이제 일반인에게도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수혜를 좀 받았던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슈적으로 과거에서부터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 라인 때 고점 찍었었던 매물대 라인 때 보시면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매물대요. 돌파 못하면은 돌파를 하면 대상승이지만 돌파를 못하면은 빠지고 못하면은 빠지고 못하면 눌리고 돌파하면 가지만 돌파를 못하면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지금의 바로 고점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거래량만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뭐 지금까지 나왔던 거래량 대비해서는 큰 거래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돌파가 나왔던 거래량, 이 거래량 비해서는 거래량이 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이나 급등이 못 나왔다는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이슈가 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자체를 본다고 한다면은 매수가가 97,000원이에요. 그럼 그렇게 뭐 엄청나게 높은 부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 반등이 나와줄 때 본전에 왔을 때 전략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저점에서 물량이 좀 많은 종목들, 저점에서부터 충분히 단기 급등이 가능한 정책주들 위주로 꼭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라인 때는 82,500원 잡으시고요. 본전 오면은 전략 매도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코아스템 네, 매수가하고 14,000 비중. 네, 14,200원에 20%입니다. 네, 코아스템 14,200원에 매수하셨고 20%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마르스 전문가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네. 네,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목소리가 많이 좀 어리신 것 같아요. 네, 많진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어머님이라 그러는데 좀 많이 어머니는 어려 아니에요. 그래서 시청자님이라 그랬어요, 제가. 네. 그래서 말씀드리게 코아스템을 14,20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죠? 네. 네. 근데 혹시 매수를 언제쯤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최근에 했는데요. 네. 좀 움직임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좀 전화드렸습니다. 아,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한 뭐 4월이나 3월쯤 매수하신 건데 네네네. 움직임이 조금 좀 약간 애매해가지고 물어보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코아스템이란 종목을 말씀드린다 한다면 제약바이오고요. 네. 거기서도 줄기세포 관련 종목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줄기세포 종목도 그냥 뭐 아무거나 찍는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뭘 찍어야 되냐? 흔히 바로 희귀 의약품 관련 종목을 찍었을 경우에 단기 상승이나 급등세가 좀 많이 나온다 말씀드리겠거든요. 네. 근데 희귀 의약품이 뭐냐? 되게 희귀병 거기에 관련된 의약품을 말씀드리겠는데 뭐 흔히 루게릭병이라든가 아니, 파킨슨병이라든가 고셔병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있어요. 네네. 그럼 코아스템은 줄기세포 관련 기업인데 과연 희귀 의약품 지정이 된 치료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네네. 루게릭병에 대한 희귀 의약품 지정된 치료제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슈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 지금 4월 말이잖아요. 네. 다음 주면은 5월이죠. 네. 5월 말에 무슨 이슈가 있냐면은 ASCO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미국 종양학회라 그래가지고 AACR, 미국 암학회, ASCO, 미국 종양학회, 바이오 USA, 미국 최대 제약바이오 박람회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거든요. 네. 그럼 저는 코아스템 충분히 전 단기 반등 5월달 돼서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대신에 시청자님 목소리 좀 작으신데 혹시 목소리 좀 키워줄 수 있으세요? 네네. 아, 네. 그래서 제가 손절가랑 목표가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손절가 목표가 닿으면은 저한테 다시 와야겠죠? 와야죠. 네, 물어보러 와야겠죠? 네네. 네, 그래서 손절가 잡아드릴 텐데 손절가는 저는 이제 12,700원 날 때 일단 손절가 잡으시고요. 네. 네, 목표가 날 때 일단 거래량이 요새 안 들어오니까 좀 아쉬운 부분인데 5월달 되면 조금 회복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일단은 네. 목표가는 15,000원 라인 때 돌파하는 거 보면서 천천히 들고 가시고 저한테 이제 고점이나 저점 닿으면은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000원에 매물이 많이 있나 보죠? 그렇죠. 15,000원 라인 때 최근에 물리신 분들 최근에 고점 찍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 정도는 물량을 돌파를 해줘야 충분히 저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으니까 예. 이제 대응이 힘들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목표가하고 손절가 라인 꼭 확인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네, SK가스도 한 번 더 왔네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도 보이고요. 그 아래로 한번 쭉쭉 내려서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채택되면 평생 애청할게요라고 보내주셔가지고요. 선택을 했거든요. 대양전기공업입니다. 16,900원에 비중 90% 가지고 계십니다. 꽃미남 마르스 전문가님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꽃미남 마르스 전문가님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대양전기공업 오늘 2.17% 하면서 13,550원에 하락 마감했거든요. 보니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좀 걱정도 크신 것 같고요. 애청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 대양전기공업을 일단은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굉장히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좀 이 거래량이 없고 변동폭이 없는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매매를 안 하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 매수하신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미리미리 히든스탁 보셔가지고 저희가 드렸던 종목들 먼저 찍어가지고 좀 20%든 15%든 단 5%라도 수익 봤으면 좋았을 텐데 변동폭이 너무 없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상승이나 급등이 잘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오늘 5,150주입니다. 그 정도로 거래량이 적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지금 일단은 최근에 저점을 찍어주고 그래도 추세는 어느 정도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량이 너무 적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 추세 이어지는 것만큼이나 그렇더라도 어디 고점 라인 때 돌파는 나와줘야 된다. 지금 역삼각 추럴 때는 안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다 거래량이 들어와야 돌파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조금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자체도 16,900원이면은 상당히 높은 구간이에요. 근데 이 높은 것 치고는 물론 손실을 많이 나고 계시겠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근데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 못 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0%가 아니라 30%, 40%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 차라리 지금이라도 지금 비중 90%인데 제가 20, 30%였으면 말 안 했습니다. 90% 너무 많거든요. 절반 정도는 저희 매도를 무조건 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전 반매도 쳐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20%, 30% 상한가는 종목도 이렇게 많은데 절반 매도해서 30%짜리 2개, 3개만 먹어도 충분히 저는 플러스 복구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아깝고 종목을 놓치는 게 아깝다. 절반은 무조건 매도 치시고 손절가만 잡아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반절은 손절가 라인 때 13,000원 잡으시고 1차 목표가 라인 때는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 구간 바로 14,190원 라인 때 돌파가 나와줘야 나머지 반물량 본전까지 어떻게 도전해볼 수 있다 생각하니까 절반 무조건 매도 치고 나머지 반만 홀딩해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용감한 마르스님 이러면서 보내주셨네요. 자,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쁜 앵커님 꼭 집어서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넷게임즈 9,960원에 15% 가지고 계십니다. 자, 넷게임즈 오늘은 많이 빠졌네요. 5.61% 하락하면서 9,43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며칠 전에 굉장히 주가가 훅 뛰어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파란불 내리켜면서 쭉 내려가니까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진단 좀 해주세요. 이 넷게임즈가 이게 급등이 나왔던 이슈를 말씀드린다 한다면은 이 디즈니의 이 넥슨의 인수설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훅 나왔던 이 과열이 죽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넷게임즈나 이 넥슨이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종목입니까? 게임 관련주죠.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중국에서의 게임 규제가 풀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인수설만큼 인수가 크지 않지만 저는 충분히 그래도 중장기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혜라든가 흐름은 나쁘지 않겠다. 물론 단기간에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하락세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9,960원이면은 그래도 엄청 고점은 아니기에 홀딩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70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일단은 지금 상단에 11,000원 라인 때 잡으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넷게임즈 홀딩 전략 주시면서 손절가 8,700원 그리고 목표가 11,000원 라인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에코프로를 너무 좀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사가지고 계속 네. 속상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래요? 마음을 졸이다가 지금 방송 보니까 이렇게 상담해 주셔가지고 전화 처음으로 해봤어요. 네, 연결해 네. 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수가하고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31,200원이고요. 네. 그리고 30%요. 30% 가지고 계십니다. 네. 에코프로 31,20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어머니. 네, 네, 어머니 전화 처음이라 긴장되시죠? 네, 좀 떨렸어요. 아유, 어머니 그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에코프로를 31,200원에 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작년 한 10월인가 그 정도. 작년 10월이면은 네. 아마 11월 달 많이 빠질 때 이 저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 비중을 계속 추가하시면서 이 가격을 맞추신 거예요? 한 번에 매수하신 거예요? 나눠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한 번에. 한 번에. 그래도 나름 저점 때 매수하셨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에코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매수한 라인대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지를 만들어주는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 구간에서 또 반등 나온 것처럼 또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거 맞으시죠? 네네. 근데 실제로 지금 반등폭이 갑자기 줄어들더니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에코프로 자체를 본다 한다면 2차전지 관련 이슈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이슈가 줄어들고 이슈가 안 좋다 또는 이슈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네. 종목이 올라가든 급락이 나오든 어쨌든 간에 움직이려면은 누군가는 많이 사야 되고 누군가는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에코프로는 사지도 팔지도 않다 보니까 이거는 네. 투매가 나왔다, 급락이 나왔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흘러내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흘러내렸냐?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시장이 빠지니까, 시장이 중순부터 하락세가 나오니까 종목도 같이 밀린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저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기적인 흐름, 한 3, 4개월 보고 가시면은 본전 이상까지는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네. 그 대신에 손절가 원칙은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그래도 기대감이 어느 정도 없지는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가 나이 때 3160원 나이 때 아니네요. 일단은 손절가 25,940원 나이 때 손절가 꼭 잡으시고요. 25,900원이요. 940원이요. 예. 네, 잡으시고 목표가는 일단 본전까지 와서 돌파하는 거 보고 본전 네. 오면은 일단 반절 매도 치시고, 왜냐면 네. 빨리빨리 가는 종목이 좋잖아요. 그죠? 네네. 빨리빨리 이번에 제가 SM 라이프 디자인 어벤져스 얘기하면서 드린 거 봤어요? 네.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못 하셨죠? 예. 그 SJ 솔루션즈는 봤는데도 매수 또 못 하셨죠? 네. 이게 그러니까요. 걸려. 예. 예, 너무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걱정도 되고 시장도 많이 빠지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래서 에코프로는 말씀드린 대로 본전 오면은 절반은 매도 치고 가고요. 손절가 네. 오면은 원칙대로 매도 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상한가 SMF 디자인 상한가 40%나 SJ 솔루션즈 15% 16% 급등 수익 못 봤다 하시면은 오늘만큼은 종목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오늘만큼은. 네. 볼 거예요. 예, 그럼 방송 끝까지 보시고 어떤 네. 종목 나오는지 꼭 시청해 주세요. 네. 그럼 네. 손절가가 25,490원이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에코프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은 여유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너무 많아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종목을 볼까? 아까 그 글이 기억이 납니다. 용감한 마르스님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요. 비츠로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6,220원에 60% 가지고 계십니다. 걱정이 많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비츠로테크 오늘 흐름은 0.65% 하락하면서 6,08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지만 비중이 높네요. 60% 들고 계세요. 진단 좀 해주세요. 네, 비츠로테크 6,220원 라인 때문에는 손실 크진 않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비중 자체가 60%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종목을 매수하셨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구간 보시면은 거의 저점 라인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한번 급등세가 크게 났던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쌍고점을 만들어 주고 나서 저점을 찍어주고 고점과 저점의 이 매물대 라인 때까지 반등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종목은 빠지게 되는데 지금 정확히 한 번 더 반등 나와줬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구간에서 또 급등이 나오겠는가? 솔직히 좀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중 60%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비츠로테크는 거리량도 없고 흐름도 애매하다 보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더라도 이제 이슈적으로 본다 한다면 남북개혁주 안에서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구간 전략 매도하는 거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대신에 손절가는 저는 원칙으로 매도를 치고 가고 싶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으니까 손실이 마이너스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그냥 원칙으로 진짜 거의 진짜 내 손목을 건다 생각을 하시면서 손절가를 원칙으로 잡고 손절가 할 때는 5,890원 라인 때입니다. 5,890원 손절가 무조건 지키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6,500원 돌파. 이 매물대 정도 돌파해줘야 상승 가능하니까요. 꼭 잡으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비츠로테크는 손절가 꼭 지키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89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볼까요? 화이팅 넘치는 목소리라고 보내주셨고요. 앵커님과 마르스 전문가님 잘 어울리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 볼까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성 TNS인데요. 실적은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는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매수가 21,500원에 20%입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분석 좀 부탁해 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명성 TNS 한번 볼까요? 오늘 3.49% 하락하면서 17,9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쭉 올라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 전에 또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쭉쭉 내려가니까 또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잘 좀 살펴주세요. 이제 이 신규 상장 관련 종목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의 저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저점은 보통 첫 번째 고점 상장 이후에 첫 번째 고점 대비 지금 39,000원이죠. 저점은 반토막 구간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럼 4만 원이니까 대략 2만 원 라인대가 저점 라인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2만 원 라인대 저점 라인대는 찍어주고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이 저점 부근에서 단 한 번도 급등 상승이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1월 달부터 해서 무슨 이슈가 나오냐? 명성 TNS가 실적에 대한 고성장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적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있다. 그럼 충분히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실적 관련 종목들이 전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명성 TNS가 지금 시장 빠지면서 밀렸다라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상장 이후에 반토막이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급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에 사실상 큰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손절가 잡고 그대로 홀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17,100원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지금 못 뚫고 있는 매물대 보이시죠? 딱 봐도 얼마? 21,200원입니다. 여기 라인드 돌파만 나와주면은 저는 적어도 한 25,000원, 7,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지금 손절가 목표가 17,100원, 21,220원 잡으시면서 끝까지 중기적으로 들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쉽지만은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다음 주도 조금 시장이 빠질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그 보석 같은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에 우리가 힌트를 주셨어요. 5G 관련된 종목. 힌트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한다면은 정부 정책 관련주를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익 냈던 드렸던 종목들보다 정부 정책이었는데 힌트를 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일단은 최근에 무슨 안 좋은 얘기 있습니까? 5G 하면은 안 터진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5G 안 터지 뭐 5G 폴이냐?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연내로 5G 기지국을 2배 늘린다. 11만에서 23만 개로 늘리고요. 대략 85개 도시에서 5G가 잘 터지게끔 만들어주겠다고 이번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 적어도 2019년도 안에는 우리가 지금 4G 쓰는 것처럼 5G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호선부터 9호선까지도 3개 통신사 다 이 통신망 구축하기로 결론 났고요. 그럼 지하철, 그 다음에 지금 전국적 85개 도시에 계속해서 기지국 다 설치 끝낸다. 2019년도에 그럼 충분히 아시겠지만 당연히 5G 관련주 더 큰 상승, 더 큰 급등 나올 거라 기대를 하고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기지국이 많아지면은 기지국 관련주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물론 기지국 만들어주고 5G가 많이 잘 통하면은 좋은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대기업, 정부 모든 것이 5G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SK텔레콤에서 뭔 얘기 나왔습니까? SK텔레콤에서도 사실상 13조 원의 5G 투자가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와줬어요. 13조 원이 적은 돈입니까? 미세먼지 1조였고요. 수소차는 1조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5G에 13조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K가 얼마? 13조가 들어간다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라 했습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 원 투자합니다. 2030년도까지. 근데 얘기할게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최근에 뭘로 수혜받고 있습니까? 5G로 수혜받고 있어요. 5G 안에 들어간 모뎀 칩,
5G 안에 들어가는 이 공유기 안에 들어가는 것들 다 비메모리예요. 다 처리를 해야 돼요. 5G의 초저지형성, 5G의 초연결성,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하다? 사실상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처리 장치, 처리를 빨리 해야 5G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거고 상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삼성 플러스 정부 뭐 5G 플러스 전략산업 30조입니다. SK 13조, 삼성 133조, 정부 30조입니다. 총 합치면 얼마예요? 적어도 170조 가량은 규모가 나와준다는 거죠. 대기업, 정부가 모두 밀고 있는 지금 5G에 우리는 사활을 걸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5G 중에서도 뭘 찍어야 되냐 이거죠. 5G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예요? 기지국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기지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 5G 기지국을 11만 대에서 23만 대로 12만 대가 더 생기고 85개 도시에 다 생길 거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생길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기지국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기업은 뭐다? 급등 상한가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당연히 충분히 상승세나 급등세가 나올만 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냐면은 기지국에서도 뭐 하겠습니까? 5G 나눠주고 받아주고 하려면은 네트워크망을 처리를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그 처리를 빨리빨리 해주는 기술이 기지국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한 개 기업, 정부, SK, 삼성 모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돈이 구멍이라고는 5G로 160조, 170조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 종목 제가 오늘 공개할 테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밤 9시입니다. 밤 9시 마르솜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하니까 꼭 참여해서 이 5G 대장주 한 종목 꼭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나엘이 이 나쁜 기집애 달려라 하니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저 이거 하트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달려라 하니가 넘어져도 뛰어가고 좌절을 해도 뛰어가잖아요. 지금 장세가 안 좋아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뛰어갈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아, 네. 네. 이제 한이가 사실상 달리기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네. 달리기 한이처럼 빠른 사실상 달리기처럼 5G도 지금 급격하게 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좋았던 건 오히려 우리한테 좋았던 거예요. 왜? 이제 기지국이 세워주니까. 그럼 이제는 뭐다? 기지국이 12만 대가 더 새로 생기고요. 정부 대기업에서 170조 규모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럼 뭐라 했습니까? 5G 기지국에 대한 핵심 수혜, 필수 기업이 이 하나의 기업 제가 오늘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충분히 상한가 후속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 9시 마르송과 무료 방송에서 꼭 참여해서 그 종목 뭔지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저녁 9시부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